어제 이 투명으로 1차적으로 한번 이 크랙 간 곳이 좀 있어가지고 채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채워졌어요. 많이. 예,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일단은 하는 김에 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크게 갈라져 있었던 곳이에요. 이 부분을 이 투명 에폭시 라이닝으로, 칼라 에폭시 이제 전용 라이닝이죠. 이런 거 다 채웠어요. 예, 채우고 나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칼라를 넣어서 여기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그 준비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시공을 할 건데요. 칼라 에폭시 뭐 성능 요령이라든지 뭐 배합 방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 유튜브 영상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똑같습니다. 예. 비율은 주제와 경화제 2대 1이고요. 이제 그 사용할 만큼을 적당히 그 저울 같은 데다 계량을 해서 하시면 가장 좋겠죠. 예. 지금 계량을 했어요. 계량을 해서 주제, 경화제, 안료까지 다 이제 섞어 놓은 상태고요. 세 가지 톤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주된 색상은 오션 블루요. 오션 블루로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직 블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카이 블루로 할 거예요. 이 색은 스카이 블루예요. 스카이 블루를 여기서 한 요 정도 붓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는 오션 블루 그거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매직 블루를 조금 종이컵에다 해가지고 한번 좀 부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잘 나오겠죠? 네,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한번 파서 해놨는데, 원래는 이 칼라 에폭시 이 라이닝의 성질이 이 도막이 두껍게 올라가면 이제 어디론가 흘러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평, 평평한 곳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여기를 최대한 한번 막아 놓고 해보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끔 주변부는 완전히 다 막아야 되겠죠. 예, 뭐 테이핑을 하든지 해가지고 막아야 되고요. 뭐 부어볼까요, 먼저? 자, 먼저 오션 블루부터 한번 붓겠습니다. 오션 블루부터. 여기 많이 들어가겠죠? 흘러내리니까 쭉 한번 부어볼게요. 계속 들어가네요. 오, 많이 들어가네요. 쭉 밑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윗면하고 옆면은 모양이 아마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체해서 한번 보자고요. 예, 다 올라왔네요. 이제 거의. 자, 쭉 채워졌어요. 쭉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쭉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이컵에다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걸 하고 나서 이 위에 또 한번 투명 라이닝을 올릴 거예요. 투명 라이닝을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종이컵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이쪽에 오션 블루하고 이쪽에 스카이 블루, 매직 블루 이제 이렇게 부어놨는데, 스카이 블루하고 매직 블루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이쪽이 이제 오션 블루는 좀 차이가 나는데, 요게 이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부어만 놓으면 약간 좀 밋밋합니다.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건조돼갈 무렵에 살짝 뭐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요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조금 굳기 시작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쵸? 나오죠? 근데 이 모양이 없어져요. 이게 성질이 이 수평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휘저어준 모양이 없어지죠.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거를 이제 휘저어주면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저는 뭐 이쪽으로 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보다 훨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한번 잘 응용하시면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칼라 에폭시를 채웠어요. 옆면도 세워서 이제 한 거죠. 원래는 이 칼라 에폭시가 어떤 그 수평을 잡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세로는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지 수직면을 하기 힘든데, 일단은 옆에다 이제 붙여놓고 작업을 했어요. 제가 했는데 이제 떼어냈죠. 약간 스며든 부분도 있었고 해서 떼어냈는데, 요거를 샌딩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를 샌딩, 여기는 이쪽 좀 보여주세요. 이쪽. 이 면은 샌딩 작업을 할 거고, 여기는 그냥 한번 에폭시, 칼라 에폭시 투명 라이닝으로 덮을 거예요. 여기를. 예, 이쪽 전체, 여기는 전부 다 덮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샌딩 작업까지 마무리했어요. 이 위에는 샌딩을 안 했어요. 일반인들이 뭐 한번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옆에는 그 칼라 에폭시 같이 부었어요. 같이 부었는데 조금 굴곡이 좀 생겼네요. 여기는. 예, 굴곡이 좀 생겨서 그 대패로 한번 전기 대패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전기 대패까지 샀어요. 전기 대패를 사가지고 이거를 한번 갈아주니까, 깎아주니까 매끈해지네요. 아주. 예. 매끈하게 깎아 놓고, 그리고 샌딩 작업을 하고 좀,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쳤죠. 이제 면은 좀 매끈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샌딩 작업 안 했죠. 예. 칼라 에폭시만 그냥 부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투명을 부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제하고 경화제를 배합 비율에 맞게, 이제 투명이죠, 투명 맞게 넣고 제가 이걸로 섞어 줄 거예요. 잘 섞으셔야 되죠. 지금 이제 잘 섞었어요. 잘 섞었고, 그리고 요 테두리를 이렇게 이제 테이프로 해서, 일반 테이프가 아니에요. 테프론 테이프라는 건데, 이 에폭시가 묻어도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 에폭시가 쏟아지지 않게, 흘러내리지 않게끔, 뭐 옆에까지 이걸 하지 않고 옆에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좀 두께를 좀 두껍게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막았어요. 네, 이렇게 잘 한번 막아 놓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붓는 거죠. 여기다 이제 투명이죠, 투명을 이제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할 때 그 에폭시가 차가운 데 있으면 물성이 굉장히 뻑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데서, 따뜻한 데다가 보관해 두셨다가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제를 약간 뭐 드라이기 같은 거 있죠? 예, 일반 가정에 쓰는 그런 드라이기로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서 조금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경화제하고 섞어서 시공하면 물성이 굉장히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이 펴짐성이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에서 섞어서 바로 시공을 하게 되면 이 셀프 레벨링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퍼져요. 톱날 자국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톱날로 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성이 좀 묽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쭉 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자, 부었죠.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실 때 빠짐없이 하셔야 되겠죠. 잘 보시고. 이렇게요. 자, 어우, 예쁘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에폭시 라이닝이 올라간 곳하고 올라가지 않은 곳은 약간 차이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긁어주시고 빠짐없이 하시면 돼요. 기포 하나도 안 생기죠? 예, 기포 안 생겨요. 기포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걸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자, 뭐 희석제 같은 거 탄 거 아니에요. 주제하고 경화제만 그냥 섞은 건데, 자, 요런 정도면 돼요. 요런 정도. 잘 굴러다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뻑뻑해버리면 이렇게 톱날 자국이 남아요. 뻑뻑해버리면 톱날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톱날 자국 하나도 안 생기죠. 이렇게 이제 해야 결과물이 잘 나오겠죠. 마르고 나서 이 옆면에 붙어있는 테프론 테이프를 떼어내고 나면 요 모서리 부분이 좀 날카로워요. 요 부분을 칼로 해서 살짝 저런 식으로 이제 각을 잘 세워야죠. 네, 그렇게 해서 살짝 커팅을 해주고 요 부분을 사포로 대략 한 뭐 1000방 이상 되는 거요. 고운 걸로 연마를 해주면 이 면이 곱게 나옵니다. 여기는 했거든요. 일단 오려만 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매끄러워요. 여기도 매끄럽고 손 다칠 일이 없죠. 그리고 사포 하실 때 사포를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쪽 면을 갈면 안 되겠죠. 여기 스크래치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워가지고 이쪽 윗면과 옆면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모서리 부분만 살짝 갈아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 갈아주면 매끈하게 처리되죠. 그리고 이런 작업을 안 하시려면 맨 처음에 에폭시를 상부에 불 때, 상판에 불 때 그냥 다 흘러내리게끔 이제 하는데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이 눈물 자국이 생기겠죠. 그쵸? 눈물 자국.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잘 작업을 하실 때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쪽 면은 별도의 그 폴리우레탄 코팅제로 해가지고 코팅을 해주려고 해요. 이 면만. 일단 이 상판 마감이 다 끝이 났어요. 상판 마감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이제 과정대로 쫙 해서 최종적으로 에폭시
칼라 에폭시 라이닝이죠. 칼라 에폭시 라이닝 상도 투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코팅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한 거죠. 그냥 이 상태로 한번 사용을 할 거예요. 요 옆면을 테이핑을 처리했었죠. 예, 그 테프론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제 떼어낸 거예요. 떼어내면 만져보면 거칠어요. 날카롭죠. 이제 손 다치기 쉽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그 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칼로 살짝 한 45도 방향으로 해가지고 면치기를 한번 해줬죠. 예, 면치기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이렇게 만져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사포 같은 거 고운 걸로 최대한 고운 걸로 해서 사선으로 45도 정도로 세워야죠. 이거를 이쪽 상판 쪽으로 기울어지면 상판이 스크래치가 나니까 45도 정도로 세워서 한 번씩 살짝 이 귀 부분을 부드럽게 한 번씩 갈아주면 이렇게 갈아주면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친 부분 다 없어졌어요. 이쪽도 이제 다 해놨고 저희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손 안 다치죠. 부드럽고 네,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요 옆면은 수용성 코팅제로 코팅을 할 건데 그 코팅제가 어떤 거냐면 이 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요 의자에다가 발라봤는데 상당히 매끈매끈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폴리우레탄 바니쉬예요. 폴리우레탄 바니쉬예요. 이 유럽에서 그 뭐 아이들 시설이나 뭐 노인 시설 또 이렇게 친환경이 요구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설에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인체에 유해성이 뭐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이거를 가지고 이 옆면은 코팅을 할 건데 요 옆면 디귿자하고 요쪽 면만 할 거예요. 요쪽 면. 예, 요쪽 면만 할 건데 참고로 무광입니다. 무광이에요. 무광. 이 옆면 보통 가구들은 무광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코팅을 할 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무광을 여기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무광을 이제 칠하는데 칠하는 방법은 퀵 드라잉 바니쉬, 퀵 드라잉. 빨리 마르기. 건조가 빠르더라고요. 건조가 빠르고 도막도 마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긁어보니까 도막도 상당히 견고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코팅제로 그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걸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조금 이제 부어 가지고 요걸로 이런 패드를 가지고 한번 바를 거예요. 자, 볼까요?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게 장점이 이 펴짐성이 좋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제 붓으로 이제 바르게 돼 있는데 붓하고 롤러로 바르게 돼 있는데 붓하고 롤러로 바르면 보통 이제 붓 자국들이 심하게 많이 남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르고 나서 건조가 지촉 건조가 한 30분 정도면 가능하고 완전 그 딱딱하게 굳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건조 속도가 빠르고 이 펴짐성이 좋아서 시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매끈매끈하고 이 팽팽해요.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하는 거죠. 이렇게 묻혀가지고 붓으로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바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옆면도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편해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올려주고 살짝
사실 이 옆면을 제가 요번에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옆면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칼라 에폭시의 성질은 어디론가 이렇게 수평을 잡아서 흐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도막 두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수직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수직면에다가 그 시공을 칼라 에폭시를 시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은 뭐 저도 나름대로 어떤 그 방법을 갖고는 있는데 바닥에 시공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매끈한 질감을 만들기 사실 좀 힘들어요. 칼라 에폭시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응용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수평면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좀 발라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뭉치지 않게 골고루 펴주면 돼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 흐른 거는 한번 닦아주고요. 살짝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 옆면을 발랐잖아요. 이 바른 거 여기도 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이제 번져버리면 좀 보기 싫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살짝 이렇게. 그러면 문제 없어요. 이제 마른 다음에 뭐 한 번 더 코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0분 정도 건조 속도면 상당히 빠른 거죠.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수용성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 좀 어떠세요?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니까 버리려고 사실 했던 거예요. 제가 버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다시 한번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떠세요? 이 바닥 좀 잠깐 좀 보여주세요. 이 판이 좀 예쁘게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사실 이거 제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크랙이 많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그냥 폐기시키려고 했는데 이 칼라 에폭시를 가지고 리버 에폭시 테이블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 보니까 상당히 괜찮네요. 모양도. 네. 그리고 보통 이 칼라 에폭시를 이렇게 집어 넣고요.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이게 만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예, 정말 다양한데 또 응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세요. 여기 뭐 하얀 그 돌 같은 거 넣기도 하고 뭐 병뚜껑을 넣기도 하고 뭐 못을 넣기도 하고 뭐 나뭇잎을 뭐 넣기도 하고 그 활용하는 활용 용도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뭐 전문가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좀 허접하고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겠지만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시도해 보고 전문가분들이 영상 올려놓은 거 자꾸 한번 찾아보고 그거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해보고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작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고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이유는 뭐 이런 거를 직접 DIY 셀프로 하시면 어떤 보람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버리려고 했던 이런 그 목재를 활용해서 새롭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면 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였으니까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제 해봤고요. 요게 두 번째 해본 거예요. 두 번째. 원래 저는 이제 바닥 시공을 제가 사실 많이 했는데 요거 두 번째 한 거고 요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이거를 이제 나눠 달라고 해서 제가 잘라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만들어 놨고 요 전 영상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두께가 요 투명이 올라간 요 두께가 5mm예요. 5mm. 그 다음에 요 칼라 에폭시가 올라간 게 25mm예요. 25mm. 그렇게 돼요. 보니까 대략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칼라 에폭시의 투명도가 보통 일반 에폭시 라이닝 같은 경우 두께 막 5mm씩 그렇게 올라가면 많이 탁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mm 정도 올라갔는데도 투명도는 양호하고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거를 만들어 놓은 지가 대략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반.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밖에다도 놔둬봤죠. 요 이젤에다가 이렇게 놓고 밖에 바깥에 햇빛 나는 곳에다가 계속 놔뒀었어요. 그런데도 황변 현상은 그렇게 아주 심하게 오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에폭시의 품질이 조금 좋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더 좋은 에폭시들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 투명도가 좋고, 두께가 뭐 5cm씩 그렇게 두꺼워져도 굉장히 투명한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머지않아 이제 한번 소개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네. 그리고 제가 요거 바깥에 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다시 한번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거를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을 찍어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요것도 괜찮겠네요. 해놓으면은 세트로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많고 한데,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페인트 마켓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은 페인트 마켓이었습니다.